이분은 40대 초반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물건 사입 비용, 마케팅 비용으로 총 1980만원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만인 2024년도 5월에는요 월 125만원, 6월에는 180만원을 벌었죠. 이분은 처음에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제 강의 자체는 2023년도 3월에 들으셨는데 방향을 잘 못 잡으셨어요. 진짜 제가 하라는 방식 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를 땄는데 또 취소가 됐어요. 진짜 제가 이때는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건 그 뒤로 진짜 매일같이 하셨습니다. 포기 안 하시고요. 제가 다 굶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짠! 2024년도 3월이 돼서야 거의 강의 듣고 1년 만에야 첫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한 방에 월 165만원씩 계약을 하셨어요. 이날 제가 카톡을 주셨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제가 혼자 거하게 맛있는 걸 사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이걸 오늘 강의에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요 이겁니다. 독립적으로 월 100만원씩 버는 방법 2가지. 한 번 버는 거 아니고요 매달 100만원씩 버는 겁니다. 알바로는 안 되겠죠. 독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바는 아닙니다. 색칠부업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매달 100만원씩 벌기는 어렵거든요. 회사 없이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스스로 내가 원할 때마다 월 100만원씩 버는 그런 방법을 2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돈 더 벌고 싶은데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통해 이 방법이 나한테 맞을지, 이 방법으로 내가 진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지 그것까지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제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 부동산을 개업해서 부동산 중개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먼저 이런 자격증 같이 이 능력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중개사 자격증을 딴다고 다 돈 버는 건 아니죠. 중개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버는 돈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분은 강의를 들은 지 10일 만에, 한 달 만에도 수익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은 1년이 걸리시기도 해요. 이건 꼭 나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마다 잘하는 게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역량에 따라 수익화 기간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 기간 차이도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수익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면요 사실 돈을 더 버는데 그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로 돈을 더 잘 벌려면요 매물을 얼마나 잘 찾냐, 아니면 손님 응대를 얼마나 잘하냐, 뭐 이런 기준에 따라 버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업도 바로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첫 수익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있고요. 수익화가 더 오래 걸리더라도 더 많이 버는데 중요한 역량도 있습니다. 이런 걸 들어보시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분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힌 무료 PDF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PDF 파일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독립적으로 월 100만원씩 버는 구조를 가진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PDF를 통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강의를 듣지 않고도 제가 드린 PDF만 보고 지금 월 100만원씩 벌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아 맞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듣기 전에 일단 잠깐 옆을 한번 봐보세요. 누가 없으시죠? 몰래 보세요. 진짜 비밀이거든요.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어차피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을 처음에는 부업으로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부업뿐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할 이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거와 똑같냐면요.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아 근데 이런 말 좀 부담스러우시죠? 한 회사를 운영한다고? 나 지금 부업하려고 했는데 무슨 회사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부업으로 돈 번다는 말의 본질을 생각해보면요. 회사 없이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 혼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내가 회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 혼자 일하는 1인 회사라고 할지라도요. 한번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회사 없이 독립적으로 돈을 벌려면요. 사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팔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이자 회사를 운영한다, 결국에 나 혼자 독립적으로 돈 번다, 이 모든 거는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만든다라는 과정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자카야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코노미야끼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좀 맛있어 보이나요? 여기서 만든다는 건 꼭 저처럼 오코노미야끼 뭐 이런 게 아니어도 되고요.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오코노미야끼 집 전에 수학학원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수학을 생각보다 좀 잘했습니다. 놀라셨죠?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여튼 제가 수학학원을 할 때는 저는 뭘 만든 거죠? 수학 강의를 만든 겁니다. 이때도 제가 강의 진짜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8등급 진짜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1년 만에 2등급까지도 갔습니다. 지금 뭐 가르치는 거 들으시면 딱 느껴지시지 않았나요? 일타강사필? 네, 죄송합니다. 여튼 저는 이 수학학원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라는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도시락 전문점을 하면서 제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저 오코노미야끼 기가 막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오코노미야끼는 제게 빚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코노미야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얘가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제가 오코노미야끼 기가 막히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안 사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업으로 돈을 벌려면, 독립적으로 돈을 벌려면요, 만드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뭐까지 해야 되냐면 살 사람을 찾는다,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걸 살 사람이요. 그래서요, 부업으로 돈 버는 법이자 회사 없이 독립적으로 돈 버는 법이자 곧 회사를 운영하려면요, 만든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만든다와 동시에 살 사람을 찾는다까지 이 두 과정이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과정은요, 사람이건 회사건 뭐
뭐 심지어 AI라고 하더라도 돈을 벌려면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근데 재밌는 건요, 돈 버는 것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거예요? 부업으로 지금 돈을 벌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재밌고 신기하고 독특한 특징 하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안 하는 부분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는 부분이 적을수록 당연히 내가 버는 돈은 어떻겠어요? 적은 거고요. 만약에 내가 만들고 내가 살 사람을 다 찾아요. 그럼 어떻겠죠? 당연히 돈은 제일 많이 벌 겁니다. 이게 바로 부업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내가 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돈도 많이 벌겠지만 뭐도 올라가요? 난이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업이라고 소개하는 웬만한 부업들을 다 보면요, 만든다와 그리고 살 사람을 찾는다, 여기서 둘 중 하나만 내가 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아예 내가 둘 다 안 하는 그런 방법을 소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영상 중에 조회수 111만에 나오는 영상 중에서 색칠 부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칠책을 만들어서 아마존에서 파는 부업이에요. 그러면 색칠책을 팔려면 일단 그 색칠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뭐 하다못해 색칠책 안에 그릴 도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요, AI한테 그려달라고 한 뒤에 아마존한테 올리면 아마존이 그걸 책으로 알아서 만들어서 팔아주는 겁니다. 심지어 초기에는요, 아마존에 올리기만 해도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업을 정리해보면요, 만든다도 누가 만들어요? AI와 아마존이 책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살 사람을 찾는다도 누가 찾아줘요? 아마존에 올리면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내 색칠책을 살 사람까지 찾아주는 겁니다. 둘 다 어떤 거죠? 둘 다 사실은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난이도가 어떨까요? 가장 쉽습니다. 둘 다 내가 안 하고 AI나 다른 사이트가 대신 해주는 거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업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가장 쉽다라고 해서 초급 부업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근데 이런 초급 부업에는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든다도 살 사람을 찾는다도 다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요, 초창기가 아니고서는 후발주자가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업들을 소개하는 영상 댓글을 보면요, 이제는 안 팔려요, 이제는 돈이 안 돼요, 이런 댓글이 적혀있는 거죠. 실제 제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럼 후발주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후발주자들이 살아남으려면요, 여기 남들이 대신해주는 이 부분을 점점 내가 하는 부분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만든다 이 부분을요, AI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좀 더 퀄리티를 높여서 직접 그려보기도 하는 거고요. 살 사람을 찾는다 이 부분도 이제 더 이상 그냥 올려가지고는 팔리지 않습니다. 그럼 아마존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발주자들이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추가로 2개 영상을 더 업로드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초급 부업의 특징 세 번째는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버는 돈이 어떻겠어요? 가장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돈이 되더라도 경쟁이 금방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매달 고정적으로 수입을 벌기는 어떻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치고 빠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것에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초보 부업은요, 사실 초창기에 잠깐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장 어떤 돈의 목적보다는 내가 회사 말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일단 10,000원이라도 벌어보자, 이런 어떤 첫 경험이 중요한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요, 조회수만 잘 나오게 하려면 이런 그냥 초급 부업 찍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요. 실제로 제가 찍은 부업 중에서도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걸 보면요, 다 초급 부업이에요. 근데 이 강의의 목표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독립적으로 월 100만원씩 꾸준히 버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마다요. 근데 지금 방금 배운 이런 색칠 부업은 뭐 어떤 회사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건 아니니까 독립적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매월 항상 100만원씩 원할 때마다 벌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볼게요. 이 난이도를 높인다는 말은요, 이 만든다와 살 사람을 찾는다 해서 아까 초급 부업은 내가 둘 다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만든다와 살 사람을 찾는다, 여기 중에서 둘 중 하나를 내가 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둘 중 하나를 내가 하는 부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급 부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중급 부업 정도는 돼야 최소 독립적으로 월 100만원씩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독립적으로 월 100만원씩 버는 부업은요, 난이도가 중급 이상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중급 이상 부업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그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는 이제 어떤 부업인지 배울 거거든요. 아 맞다, 근데 지금 옆에 누가 없으시죠? 다시 한번 불러보시고 몰래 보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중급 이상의 부업을 하기로 했어요. 중급 부업은요, 아까 뭐라고 했죠? 만든다와 살 사람을 찾는다 둘 중 하나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둘 중 뭘 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뭘 지금 배워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내 기술이 있다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내 기술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기술이 있다는 의미는요, 만들어서 뭘 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든다가 지금 이미 있는 거예요. 제가 수학학원 운영할 때 수학 강의를 만들 수 있듯이 지금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하는데 블로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뭐만 하면 돼요? 이미 만든다가 되어 있으니까 살 사람을 찾는다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이런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만약 나는 지금 만들 줄 아는 것도 없고 살 사람을 찾을 줄도 몰라, 이렇다면 둘 중 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살 사람을 찾는다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이자카야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코노미야끼 하나 팔기 위해서 그 가게도 권리금 3,000만원인가? 그 정도 주고 인수를 했고요. 보증금도 거의 3, 4천,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다 합치면 거의 1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대출도 받았고요. 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저 다 건졌을까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이자카야뿐만 아니라 족발집도 했었습니다. 족발 하나 팔기 위해서 족발 삶는 시설 갖추려고 주방시설 공사도 했고요. 족발 삶는 것부터 족발
족발 써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저는 이거 하기 전까지 족발이라는 게 진짜 돼지 다리인 줄을 몰랐어요. 너무 바보 같나요? 정말 돼지 다리를 생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걸 보면 족발을 못 먹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족발을 안 먹어요. 혹시 근데 이 영상 보시면서 족발 먹고 계신 건 아니시죠?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음식점만 그랬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학원이나 부동산처럼 서비스를 팔 때도 그랬습니다. 수학 강의 하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했죠? 최소 고등학교 3년을 했습니다. 물론 3년 다 하진 않았어요.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공부했죠? 그리고 그거 차린다고 부동산 자리 구했죠? 또 거기에다가 매년 협회비에 보증료며 매년 또 돈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만든다는 거에는 계속 뭐가 들어가요? 돈과 시간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만들 줄 모르거나 기술이 없다면 일단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시간과 돈을 쓸 바에야 차라리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을 배우는 게 더 빠르고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기술을 익히면 만들 줄 아는 사람 있죠?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그냥 쉐어하면 되거든요. 구조도로 보면 이런 겁니다. 결국에 살 사람을 찾는다는 내가 하고요, 만든다는 내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이라는 건요, 사실 어떤 기술이에요? 독립적으로 월 100만 원씩 버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 살 사람을 찾는다는 이 기술 갖추게 되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식 두 가지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건데, 만든다를 내가 안 하고 살 사람을 찾는다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만든다를 내가 아예 안 하고 살 사람을 찾는다, 이것만 내가 하는 거죠. 그 방법 이름이 뭐냐면 마케팅, 대행, 부업입니다. 말 그대로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없죠? 팔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팔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사장님을 대신 홍보해주고, 그 사장님의 물건을 살 사람을 대신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 대행료를 받는 거죠. 제가 학원, 이자카야, 부동산을 말아먹고 다시 했던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원래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만든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살 사람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하길래 저는 이 방법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족발집을 차려놓고 나서 족발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족발을 사 먹을 사람을 찾았던 거죠. 수학학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학을 내가 가르칠 줄 아니까 수학학원을 다 차려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학부모님을 찾았던 거예요. 물론 이 방식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 너무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자카야 할 때 빚 졌다고 했잖아요. 그 빚 3천만 원도 다 끝났는데 갚지도 못하고 그렇게 저한테 남았죠. 뭐 날린 돈이야. 말도 못하고요. 저희 엄마 보면 안 되는데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순서를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게 먼저 만들어 놓으면 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살 사람을 찾는 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만든다를 하기로 했던 거죠. 그중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마케팅 대행 부업입니다. 내가 살 사람을 찾는 기술 먼저 익혀요. 그럼 이제는 어떤 고객을 데리고 올 마케팅하는 기술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그때 이미 만들 줄 아는, 이미 만들어 놓은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리스크를 대폭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살 사람을 찾는 기술로 익힌 첫 번째가 바로 블로그였어요. 이미 뭔가를 판매하고 있는 사장님들과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파는 걸 내가 대신 블로그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매출을 올려주고 나서 대행료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블로그 말고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걸로도 했었어요. 네이버 플레이스가 뭐냐면 네이버 지도인데요. 네이버 지도를 대신 등록해주고 관리해준 다음에 매출을 올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도 대행료를 받는 거죠. 이렇게 블로그와 플레이스로 매출을 올려주다 보니까 아, 살 사람을 찾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이 방법으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분이 월 406만 원씩 벌고 계신 거고요. 또 다른 분도 이 방법으로 월 165만 원씩 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마케팅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만드는 걸 내가 안 하긴 안 하는데 100%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외주를 줘보는 겁니다. 그리고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은 여전히 내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만든다 부분에서 내가 좀 더 관여를 하는 거죠. 왜냐면 외주를 주려면 내가 만드는 방법을 100%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순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 살 사람을 찾는다도 내가 하고 그리고 만든다 부분에서도 내가 관여를 해서 외주를 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업을 우리가 고급 부업이라고 해요. 왜냐면 아까 중급 부업은 둘 중 하나만 관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관여를 내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부업이고 본격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은 초반에 살 사람을 찾는 기술 좀 더 익혀야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방법은요, 제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부업 스파르타라고 해서 유튜브에 모든 과정을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서는 뭘 했었냐면요, 한 달 동안 업종을 제가 정해요. 그 다음에 해당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업종을 마케팅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외주를 주는 방식입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간판 업체를 했었는데요. 보통 간판 업체들이 직접 간판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해서 만들어주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직영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대형 간판 공장이 몇 개 안 되거든요. 보통은 그런 대형 간판 공장에 거래를 트고 거기서 제작을 한 다음에 마진을 붙여서 파는 구조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저도 간판에 대해 잘 몰랐지만 공부를 해서 해당 간판 공장에 주문 넣는 방법부터 견적을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거고요. 실제로 간판 업체를 창업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그것도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다 끝내면 간판 업체 마케팅을 하는 거죠. 왜냐? 저는 이제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간판을 살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찾아서 문의를 받았고요. 그렇게 한 달 만에 문의를 받아서 실제 설치를 완료한 현장을 제가 영상에 모두 찍어놨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부업 스파르타반이라고 해서 제가 한 이 방식 그대로 업종을 정해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어서 한 달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두 가지 부업 모두 다 구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마케팅 대행 부업은요,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블로그나 플레이스로 살 사람을 찾아주는 형태인 거고요. 간판 업체는 간판 공장에서 만든 간판을 간판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팔고 돈을 버는 겁니다. 실제 제 강의를 듣고 간판 업체로 월 300만 원 이상 벌어서 쿠팡 다니던 수강생분이 현재 퇴사한 인터뷰 영상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간판 업체뿐만 아니에요. 방금 말한 간판 말고도 제가 청소 업체도 했었었는데요. 청소도 똑같습니다. 청소가 필요한 사람을 찾은 다음에요, 문의를 받아서 청소를 잘하는 분들에게 외주를 주는 거죠.
실제로 부업스파르타반 2기 수강생 분 중에서는요, 한 분은 시작 53일 만에 월 1000만 원이 넘었다는 걸 인증해 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첫 달에 98만 원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달에는 494만 원, 세 번째 달에는 840만 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1월에 1428만 원, 2월에는 1304만 원, 3월에는 1615만 원을 벌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중급 이상의 부업은요, 만든다 혹은 살 사람을 찾는다, 이 둘 중 내가 하거나 혹은 둘 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독립적으로 회사 없이 내가 월 100만 원씩 원할 때마다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든다, 살 사람을 찾는다, 이 둘 중에 뭐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살 사람을 찾는다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죠? 이 만든다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럼 살 사람을 찾는 기술, 이걸 갖게 되었을 때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마케팅, 대행, 부업입니다. 만든다는 내가 아예 안 하고요, 살 사람을 찾는다, 이 기술에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부업 스파르타였어요. 살 사람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만든다 해도 내가 좀 관여를 해서 외주를 주는 거죠. 그 방법 중에 제가 간판과 청소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독립적으로 월 100만 원 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해볼 수 있다는 분들은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당연히 안녕 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와 있는 분을 위해서 이 두 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 지금 당장해야 할 것, 필요한 역량을 알려드릴게요. 마케팅 대행과 부업 스파르타 중에 어떤 방법을 하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거는요, 당연히 블로그와 플레이스입니다. 블로그와 플레이스 중에서도 블로그를 더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를 배우시는 게 좋은데요, 블로그를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 두 가지부터 볼게요. 먼저 블로그를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다른 SNS랑 비교했을 때 블로그는 가장 만들기가 쉽고 빠릅니다. 블로그는 글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요, 대본도 써야 되고요, 영상도 찍어야 되고, 노래까지 넣어가지고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인스타도 똑같아요. 인스타도 글도 써야 되고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요즘 릴스를 만들려면 여기 영상까지 찍어야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이 주는 사람 유튜브를 할 때 모든 말을 다 대본을 써서 합니다. 대본을 먼저 쓰고 그 대본을 읽는 거예요. 가끔 대본 없이 유튜브 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주는 사람 이거 하기 전에 대본을 안 쓰고 유튜브 3번 했다가 그냥 바로 말아먹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지만 저는 안 됐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사실 대본, 촬영, 편집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일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 할 게 사실 많아요. 근데 일단 블로그는요, 뭐만 하면 되죠? 그냥 글만 쓰면 끝입니다.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에서 피드를 올린다고 해도 매번 좋은 데 가서 막 사진 찍고 영상 올리고 이런 거 한계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요즘에는 그냥 좋은 거, 그냥 예쁜 거만 올린다고 해서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플루언서 됐다고 해서 수익화 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사람이 일단 너무 많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인스타그램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기획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막 갖다 올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획이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에 반응을 하고 내가 광고하고 싶은 그 제품을 어떻게 영상에 녹일 것이냐, 어떻게 해야 구매가 많이 일어나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블로그에서는 키워드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제 블로그 강의에서는 이 키워드 마이닝이라는 걸 진짜 오질나게 시키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블로그를 제대로 배우셨다면 이 키워드 마이닝을 할 줄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사진이니 영상이니 이런 거는 글을 쓰게 되고 기획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냥 추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하고 기획력 여기에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이 추가가 되면 인스타와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돈까지 벌면서요. 그리고 블로그를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설득하는 능력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살 사람을 찾는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월 100만 원씩 벌려면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살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좀 봐볼게요. 살 사람을 찾는다는 건 사실 내가 마케팅하고 있는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블로그에서는 이걸 설득하는 글쓰기라고 하는데요, 이 설득하는 글쓰기 능력이 사실상 내가 회사에서 독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사실 30대가 될 때까지 회사를 한 번도 다니진 않았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계속한 제 친구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야, 너 진짜 이것저것 하면서 돈 버는 거 대단한데 아무리 그래도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회사랑 나랑 월급 계약서나 연봉 계약서를 쓰면 아, 월급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파는 걸 살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올지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연봉 계약서, 월급 계약서 쓰듯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달에 글 몇 개를 발행하고 내 글을 몇 명이 봤을 때 문의가 얼마 정도는 온다, 이런 데이터라는 게 쌓인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알기 때문에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이 되는 거죠. 돈을 더 벌고 싶으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글 발행량을 더 늘리면 되는 겁니다. 설득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건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가 쌓인다는 겁니다. 몇 명이 내 글을 보고 몇 명이 문의를 했냐, 이런 데이터. 이 데이터는요,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나의 고용 안정성을 책임져주는 아이입니다. 설득하는 능력이 생기면 바로 이 고용 안정성,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제 블로그 강의에서는 이런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글을 지금 잘 쓰냐 못 쓰냐 이런 건 사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초등학생 때 일기 이후로 한 번도 안 써봤다 그러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어차피 공식을 드릴 거예요. 그 공식에 맞춰서 글을 쓰고 설득하고 문의를 오게 하는 그런 글쓰기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내 글을 몇 명이 봤을 때 몇 명이 문의가 오게 하는 글이냐, 이런 평균 있잖아요. 이 평균 데이터를 모아놓을 수 있는 시트를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 시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보시고 그 시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걸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걔가 내 연봉 계약서인 거죠. 여기까지 해서 블로그를 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블로그 수익화에 중요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블로그에 필요한 역량은요, 일단 글쓰기 공식대로 글 쓰는 것. 사실 글 여러분들 아예 못 써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제 공식대로 안 쓰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글을 못 쓰셔도 글쓰기 공식대로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 수익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고요. 두 번째는 기획력이에요. 이 기획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 내가 마케팅하는 가게를 어떤 성격과 어떤 개성을 포인트로 잡아서 살릴 거냐, 이런 겁니다. 이런 감각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감각을 키우는 것, 그런 감각을 연습하는 것, 그런 게 이제 또 역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세 번째,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됩니다. 고용 안정성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트를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 시트에 내 데이터를 모아놔야
많아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꼼꼼히 입력하냐, 그게 바로 나의 어떤 수익화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블로그였고요. 그럼 두 번째는 플레이스입니다. 블로그를 다 배우시면 플레이스를 배워야 돼요. 플레이스가 뭐냐면요, 네이버 지도를 말하는데요, 네이버나 네이버 지도에 뭐 강남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플레이스는 블로그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글을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대신 플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를 모으는 능력이에요. 블로그를 배우면서 이 데이터 쌓는 법을 이미 배울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플레이스 차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건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당연히 어떤 거예요? 내 고용 안정성이 또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데이터 쌓는 법을 배워서 플레이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보통 플레이스를 관리해주고 네이버 지도를 등록해주고 뭐 수정해주는 걸로 돈을 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뭘 관리해주냐, 왜 돈을 받냐,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플레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 오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중에서 얼마나 문의가 올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어떻게 돌릴지, 그 광고를 돌릴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지를 배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여동생은요 1인 미용실을 합니다. 그 미용실을 제 돈으로 차려줬어요. 망하면 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용실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미리 이 미용실에 올 고객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을 아니까요. 일단 처음에 이 미용실에 올 고객이 몇 명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목표 매출은 월 1,20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목표 매출을 채우려면 하루에 48만 원 정도 매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커트 7명, 파마 염색 3명 정도를 가정했을 때 하루에 10명 정도의 고객이 미용실에 찾아와야 됩니다. 그럼 한 달로 따지면 250명 정도 필요하겠죠. 근데 미용실은 특성상 재방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방문율을 고려하자면 매달 200명의 고객이 필요했습니다. 동생이 지금 미용실을 오픈한 지 2년이 됐는데요. 제 돈은 당연히 갚았고요. 딱 이 목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주 제 여동생 플레이스를 방문한 사람이 300명 이상이고요. 그럼 한 달에 1,200명이죠. 여기서 지도를 방문한 다음에 그중 예약한 사람 비율이 20% 이상입니다. 한 달에 240명 정도의 고객이 실제 제 여동생의 플레이스를 방문한 다음에 예약을 하는 거죠. 현재는 평균 2주 정도 예약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제가 못 가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죠. 지금 이 통계는 제 여동생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캡처한 건데요. 통계가 1년치밖에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 거랑 지난달 것만 비교해봤습니다. 딱 숫자가 맞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왜 먼저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독립적으로 월 100만 원씩 버는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은요, 사실 뭐랑 똑같다 그랬죠?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뭐 이 엄청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할 것을 만들고요, 살 사람을 찾는 것, 이거 자체가 회사가 운영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나와서 독립적으로 월 100만 원씩 벌려면 어떤 부업이든 간에 뭔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살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든다가 살 사람, 이걸 둘 다 내가 안 하면 어떤 부업이라고 했죠? 가장 쉬운 초급 부업이라고 했습니다. 초급 부업은 쉽지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정말 매월 100만 원씩 벌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중급 부업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내가 만든다와 살 사람을 찾는다, 이거 둘 다 할 줄 모른다면 뭐부터 하자고 했죠? 일단 살 사람을 찾는다는 기술부터 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만든다는 돈과 시간이 들어가니까요. 저는 만든다를 먼저 하는 바람에 여러분은 살 사람을 찾는다를 먼저 하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을 익히면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그중 첫 번째가 중급 부업인 마케팅 대행 부업이었어요. 이미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사장님들과 협업을 해서 그분들 걸 홍보해주고 대행료를 받는 방법이었죠. 두 번째는 부업 스파르타였습니다. 살 사람을 찾아 놓고 만드는 걸 외줄 주는 거죠. 제가 간판과 청소로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단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블로그에서는 설득하는 글쓰기 실력, 이게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줄 알아야 내가 몇 개의 글을 발행했을 때 몇 명의 문의가 온다, 이런 데이터라는 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생기면 나의 고용 안정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플레이스를 배워야 된다 했어요. 플레이스는 블로그에서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면 더 간단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올릴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부업 스파르타에서도 이 블로그와 플레이스 두 개로 매출 올리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개한 이 두 가지 부업을 하시려면 일단 블로그부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64페이지에 걸쳐서 적어놓은 PDF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PDF 안에는 유료 강의 일부 내용도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료 강의로는요, 제가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블로그와 플레이스 강의가 각각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마케팅 대행 창업반과 부업 스파르타반이 있습니다. 위 커리큘럼에 관련된 내용은요, 아래 고정 댓글에 강의 신청하기 링크로 가시면 커리큘럼을 소개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이 4개 강의 중에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블로그 강의입니다. 블로그는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제가 그룹 PT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예 온라인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저와 함께 5주간 줌 미팅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마지막 주차에는 실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마케팅 대행 부업의 시작이니까 이것부터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부업 스파르타반은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드린 그대로를 5주간 같이 해볼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해당 강의는 오픈되면 제 카페인 부테사 카페에 공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아무나 하실 수 없고 기존의 블로그랑 플레이스 강의를 이미 들으신 분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할 줄 모르면 애초에 만든다 이 부분 할 시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살 사람을 찾는 기술, 이걸 익히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방법 소개는 마무리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봐 그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너가 이미 잘 벌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걸 돈 받고 가르쳐 주려고 해? 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주는사람 유튜브를요, 원래 저처럼 마케팅 대행하는 분을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마케팅 대행을 더 맡고 싶어서 원래 홍보용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첫 강의를 제가 구독자 4,000명일 때 했는데요. 그 강의도 부업을 하는 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마케팅 대행에 필요한 사업자를 위한 강의였어요. 제 교육을 듣고 저한테 맡기면 대행을 맡을 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 사업하는 분들한테 블로그 하라고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게 강의를 시작했더니요, 다들 저처럼 마케팅 대행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거 더 맡으려고 한 건데 이거 가르쳐주는 게 맞나? 아니면은 뭐 경쟁자를 늘리는 거 아닌가? 아니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이걸 내가 진짜 가르칠 자격이 있나? 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마케팅 대행 부업이랑 부업 스파르타를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연
자영업자 분들이 꼭 잘하는 마케터만 찾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마케팅 대행을 처음 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쌓으려고 무료도 해보고 무건당 2, 3만 원씩 받고도 해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실력이 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자영업자가 꼭 저처럼 잘하는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조금 못하더라도 내 가게를 위해서 마케팅적으로 시간을 좀 쏟아줄 초보 마케터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두 다 잘하는 사람에게 비싼 마케팅료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새로운 사람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건 경쟁자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뭐 제가 안 가르친다고 해서 새로운 마케팅 대행 업체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이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마케팅 필요한데도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저도 자영업을 할 때 마케팅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거든요. 이걸 알려줬던 사람이 있었으면 진짜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제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제가 가르치는 걸 좀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꽤나 잘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르치는 거는 좀 싫었어요. 근데 이게 블로그를 가르쳐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보통 저랑 또 잘 맞아요. 왜냐면 제가 좋으셨으니까 오셨을 거잖아요. 그럼 사실 제 입장에서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심지어 잘 맞아. 또 그 사람들이 수익화를 해서 너무 고맙다고 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너무 행운 아닌가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좀 뭐 오버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좀 꿈이 있거든요. 뭐냐면 저는 이 강의를 제가 아는 지식이 업데이트 되는 한 계속 리뉴얼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도 강의를 1년간 4번을 리뉴얼했어요. 이거 리뉴얼 하려면 사실 하루에 4, 5시간씩 막 2달, 3달씩 해야 됩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이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진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맞나요?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온라인 강의 듣고 혼자 못할 것 같다. 요즘에 사실 온라인 강의 판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온라인 강의를 듣고 그 뒤로 결국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건데 본인이 하는 그 의지력을 계속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만 듣는다고 수익화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강생 분들 입장에서도 강의를 듣고 나서 아, 나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이 되셔서 강의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강의를 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강생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저도 굉장히 불편해요. 돈을 벌고 싶어서 강의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마케팅 대행이나 부업 스파르타나 이 살생함을 찾는 기술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근데 제 소중한 걸 팔면서 저한테 돈 날렸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다 보니까 아이들 숙제 안 해오는 거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아이들 가르쳐도요, 아이들 숙제 안 해오잖아요? 그럼 성적 안 올라요. 근데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떤 줄 아세요? 어머님들은 학원에다가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아요. 대신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강생 혜택으로 6가지가 있어요. 그걸 잠깐 소개해드려볼게요. 이걸 듣고 여러분이 이걸 따라오실 수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6가지가 진짜 저의 최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보완하고 있어요. 뭐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블로그 그룹 PT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블로그 온라인 강의만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다 듣고 과제까지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로 안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왜 안 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다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이걸 혼자 연습하기가 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룹 PT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그 블로그 강의를 제가 지금은 온라인 강의로 팔고 있지만 사실 제가 원래 오프라인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도 블로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수익화를 하고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 오프라인 강의나 그룹 PT를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그룹 PT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룹 PT는요 10명 내외의 인원을 받아서 그분들끼리 팀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저랑 그냥 온라인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쭉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그룹 PT에서 저랑 같이 하는 겁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예 몇 강부터 몇 강까지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을 들어오시면 저와 일주일에 한 번씩 줌이던 오프라인이던 이렇게 만나서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총 5주가 진행되는데 4주는 줌으로 하고요, 마지막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주간 그룹 PT에서 이제 블로그 진짜 완전 할 수 있게 됐어. 근데도 그 뒤로 계속 안 하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뒤로도 2달에 한 번씩 원데이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수강생 혜택인 블로그데이예요. 이 블로그데이는 뭐냐면 블로그로 돈을 번다는 말은 사실 블로그가 업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업이 되려면 어때야 되죠? 확대 재생산이 돼야 됩니다. 많이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계속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퀄리티가 유지되는 선 안에서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저랑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룹 PT는 운동 PT 받듯이 하나하나 운동을 막 배우잖아요. 기구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배웠다면 블로그데이는 모의고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나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PT와 원데이 트레이닝으로 매번 공부만 하면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노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수강생 혜택 세 번째는요, 분기별 모임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제게 잔소리를 좀 들으러 오시라는 겁니다. 네, 와서 제 잔소리도 듣고 옆에서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좀 같이 제가 끌고 가려고요. 3월, 6월, 9월, 11월, 연말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4, 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시다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제게 따로 여쭤보실 수도 있고요, 오시는 분들끼리 서로 협업을 해서 거기서 계약하시기도 하세요. 그 다음 수강생 혜택 네 번째는요, 나이대별 수익화 모임이에요. 20대는 비타민 모임, 30대는 계란 한판 모임, 40대는 사단 언니들입니다. 제가 주최하는 건 아니고 각 나이대별로 잘하고 계신 수강생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매주 줌으로 거기는 매주 서로 블로그 했는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서로 봐주는 겁니다. 또 잘하고 계신 분들의 선배들의 꿀팁도 들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솔직히 따라왔다 그럼 진짜 수익화는 무조건 성공하시는데, 그럼 아마 이제 뭐가 걱정이 되시냐면요, 세금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걱정도 그냥 하지 마시라고 제가 수강생 혜택 5번째로는 세금 대백과를 드립니다. 진짜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아무래도 아예
아예 부업이나 창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고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마케팅 대행 부업 입문자를 위한 세금 대비까지 썼습니다. 아예 이거에 맞춰서 쓴 거예요. 제가 초안을 쓰고 제 담당 세무사님이 내용을 수정을 해서 팁을 적은 21페이지짜리 PDF입니다. 사업자를 언제 내야 되는지, 사업자를 내야 할 때와 안 내야 할 때 세금 차이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이건 수강생 분들이 계약을 인증해 주시면 별도로 전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인데요. 바로 위너스 클럽입니다. 위너스 클럽이 뭐냐면 카페에 매달 수익 인증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수익 인증을 해주시면 그런 분들만 모아 단톡방에 초대해드립니다. 그 단톡방의 이름이 위너스 클럽이요. 이 단톡방에서는 저의 첫 제자이자 지금은 본업으로 마케팅 대행사를 하고 있는 부부인이라는 친구가 마케팅 관련 질문을 다 받아줄 거예요. 솔직히 하다 보면 온갖 고민이 진짜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하는 사람끼리 나누면 좀 많이 위안이 됩니다. 근데 이 단톡방은요, 매달 폭발해버려요. 한 달에 한 번 인증을 안 하시면 다음 달 톡방에 초대를 못 받는 겁니다. 다음 달에 살아남으시려면 이번 달에 열심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이 강의가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업 2가지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무료 PDF를 드리고 있어요. PDF에는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료 PDF뿐만 아니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부태사라는 카페로 가게 되는데요. 무료 자료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다 드리는 이유는 저도 제 강의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료 자료와 PDF를 쭉 훑어보시고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만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강의에서 뵙지 못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PDF에서 뵐게요. 안녕!